오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공무원, 회사원들이 대부분입니다. 대부분. 근데 이분들이 오는 그 나이대를 보면 30, 40대, 50대도 많고요. 많게는 70대도 오십니다. 이분들이 왜 오냐? 발표보다는 취업 때문에 오신다는 거죠. 그렇게 학원을 찾는 분들이 10%밖에 안 된다는 거죠.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10%에 들어간다는 거예요. 뭔가 해야 되겠다, 해야지만 생각하고 학원에 가서 발걸음을 옮기기가 그렇게 어렵다.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. 발표 안 되는데, 스피치 안 되는데 알아. 근데 학원을 못 오는 거야. 쪽팔리면 어떻게 학원 가야 되나? 쪽팔릴 게 어딨어요. 현실에서 쪽팔리는데 준비하시면 됩니다. 발표 불안은 저도 가끔은 긴장할 때 있어요. 이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긴장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은 내가 긴장하는 거 관심 없다. 생각도 안 한다. 그걸 늘 가슴에 갖고 있으십시오. 오늘따라 유독 떨려. 왜 떨리지?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도 떨려.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따라 긴장이 되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분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다가 5분, 10분 지나면 괜찮아져요.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됩니다. 스피치든 강연이든 강의든 프레젠테이션이든 발표자가 이야기를 하면 오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이 중요한데 듣는 사람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략, 왜곡, 일반화시킨다는 거죠. 제가 지금 10번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10번이야? 8, 9번 얘기했지 라고 왜곡시키거나 생략하거나 일반화시켜. 너는 왜 맨날 늦어? 라고 얘기했는데 맨날 늦어? 한 2번 늦은 걸 가지고.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가 그 정보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합니다.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또 내려놓는 거예요. 그걸 가지고 NLP에서는 선호표상 체계라.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 내에 나만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.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나만의 시스템으로 그걸 분석하고 왜곡하고 해석하고 일반화시켜서 내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. 그것도 내 몸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또 달라.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, 강연, 스피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십니다. 복장 오늘 제가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로 7월 29일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여기서 강의를 했었습니다. 오늘도 이 발표를 위해서 나비 넥타이를 또 메고 왔습니다. 자, 이 나비 넥타이를 예전에는 메고 다녔어요, 시내에. 근데 여러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나비 넥타이 언제 맵니까? 시내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철안에서 나비 넥타이 맨 사람 얼마나 봤습니까? 강연장이나 파티장이나 중요한 게 이렇게 의식이 있는 그런 장에서는 가끔 이렇게 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발표를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복장은 갖춰야 된다. 제가 아무리 특이한상이 있어요, 나쁜 버릇이 있어요, 안 고쳐집니다. 내가 내 모습을 내가 보고 내가 저랬어? 내가 저렇게 많이 튀겨 있구나 느껴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나도 모르게 자료 만지기, 마이크 만지기, 손처리, 팔 걷는 거 더 걷어가. 왜 더워서 걷는 줄 알았어? 나중에 물어봤더니 걷은 줄도 몰라. 이렇게 걷은 다음에 또 일부러 내려. 제가 그랬어요? 이런 물어보고 자기도 모르. 이건 뭐냐? 뭔가 발표하면서 강의하면서 어색함을 이기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행동을 취하도록 내서 지시를 합니다. 야, 너 지금 어색하잖아. 팔 걷어. 어색하잖아. 어색하지 않은 척 해봐. 팔 걷어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내려. 스카프가 굉장히 굴리고, 특히 여성분들 스카프 대비해서 만지작. 저 스카프 만지작. 괜히 이렇습니다.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들이 있더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영상을 보고 스스로 반성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. 중요한 이야기 할 때라든가 또는
뭔가 보충 설명하는데 청중들이 이 시선을 스킬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식으로 좌판에 점을 찍으면 저렇게 되고요. 또는 이 클리커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게 나옵니다. 저희는 그걸 살짝 누르면 이렇게 변합니다. 그리고 청중들의 시선이 나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움직임을 하거나 또 질문을 하거나 중요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제스처는 너무 많이 써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내 말의 신뢰, 내 정보에 대한 신뢰, 상대방과의 교감을 위해서는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. 바통신호 요만큼 하나 이만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다 바통신호입니다. 어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제가 손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 자세가 정말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도 마이크 할 때는 꼭 이렇게 잡으시라.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? 어떤 공간이든 간에 이 음향 전문가가 그 공간에 맞는 볼륨을 다 지정해놔요. 그런데 그 공간에 맞는 볼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이크를 갖다 대면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하지만 청중들은 고막이 터집니다. 그래서 위치는 어디야? 여기 위치가 제일 좋다. 사람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주먹 하나 들어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책에는 주먹 하나 들어가라고 하는데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좀 몰려도 되고요. 근데 톤이 보세요. 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톤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톤이 똑같은 톤임에도 불구하고 청중의 귀는 고막은 나간다. 그걸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. 초보자들이 마이크 들고 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안 들리는 줄 알아요. 왜? 내 말이 스피커도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. 이 상태에서 이야기하니까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올라가. 이때 막 들어와. 내 귀에서. 내 귀에 막 들어와. 그냥 청중은 고막이 찢어지는 거예요. 그걸 고려해서 마이크도 잡았으면 좋겠다. 제발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. 이거는 자기 소개하세요. 소개하고. 네, 안녕하세요. 마이크가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이만큼 달라진다는 거예요. 나폴레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나폴레옹이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하면 그거는 그 언젠가 아주 소중한 시간에 절체절명의 시간에 그 순간에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결정을 잘못 내려서 그것에 따른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그 시간이 나에게 주는 보복이다. 보복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불행이라는 말을 바꿔봤습니다. 불행이라는 말을 행복으로 바꾸니까 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.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하면 그 언젠가 아주 소중한 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만의 위대한 선택을 하고 그거에 따른 행동으로 옮겨서 그 시간이 주는 나한테 주는 보상이면서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스피치 배워야 돼? 말아야 돼?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오늘도 갈까 말까?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오심으로 인해서 한 가지라도 듣고 가고 보고 가고 느끼고 간다고 하면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1년 후, 또 3년 후, 5년 후의 모습은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순간 때문에 또는 처음 7월 29일 날 이 강좌를 등록하겠다고 한 그 마음, 그걸 결정한 그 순간부터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에는 그 순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보상과 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은 기간 다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